자, 33쪽 둘째 단락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가슴의 만자로부터 보배의 빛을 뿜어내시니 그 찬란하고 밝은 빛은 백천가지 색으로 올렸다. 부처님께서는 그 빛을 시방의 티끌처럼 많고 넓은 부처님의 세계 일시에 두루 퍼지게 하여 시방에 있는 보배로운 사찰과 모든 부처님의 정수리에 닿게 하셨다가 다시 되돌려서 안왕과 여러 대중에게 이르게 하셨다. 대승불교 안에서 이런 그 뭐냐면은 신비적 수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해석을 그전에 마음경이든 뭐든 많이 해드렸으니까 생략하고 뭐 이거 해석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꾸미는 거죠.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너 이거 탁 보고 야 가슴에서 만자가 튀어나가지고 그레이트 마징가도 아닌데 그레이트 마징가 중간에 V잖아. 부처님은 그것도 아닌데 만자 팍 빛이 나고 그래 생각하시면은 곤란합니다. 그냥 다 옛날 시대에 이런 신비적 은사를 갖다 댐으로써 어떤 종교적 수사들을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많은 이에게 검증되고 그 검증된 이야기들이 다시 뭐냐면은 안한과 지금 대중들에게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능언경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읽었던 많은 경전들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읽은 경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우리 연찬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경전의 이해에 대한 그 다음에 그러한 경전을 읽고 난 다음에 지견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그러한 검증 차원에서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죠. 서로 간에. 이 작업은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 몰라 나중에 이제 지난주에 누가 내 꿈을 꿨다더라? 밤에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는데 다 내가 나오는 꿈은요. 그냥 개가 나오나 내가 나오나 막 비슷한 꿈입니다. 개가 나온 데서 개꿈이 아니고 내가 나온 데서 뭐 좋은 꿈이 아니고 그냥 꿈은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그 개꿈 잘 꾸는 게 좋잖아요. 250만이 반려견을 키운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무슨 꿈 꾸겠어요? 다 개꿈 꾸지. 그러니까 뭐 개꿈이 나쁜 꿈도 아니고 흔히들 이제 옛날 우리 뭐 마을에는 다 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개꿈이 흔한 꿈이지. 돼지 꿈은요? 돼지 잡아먹는 일이 잘 있나? 그 귀한 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돼지 꿈꿔가지고 로또 사는 사람들 로또 안 맞아요. 사지 마세요. 이런 뭐 수사들 인간 사회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영역이 미지입니다. 미지. 다 알지 못하죠. 우리가 뭐 우주에 대한 영역도 당연히 미지입니다만은 그런 미지이다 보니까 이런 수사들을 많이 쓰고 종교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해석이나 꾸미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들이 수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후에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큰 법 깃발을 세우고 그래서 뭐 깃발 상자 썼겠지 뭐 한문에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큰 법 깃발 이런 표현은 뭐냐면 불교 경전에서 점철은 안 하는 거예요. 부처님 우리가 금강경 구절을 이야기하듯이 이 법은 평등 무유고하라.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 고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 나온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가르치면 번뇌적 보리잖아요. 번뇌에서 보리를 장구할 수 있고 보리로서 번뇌를 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번뇌와 보리는 상보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법 깃발하면서 뭔가 뭐 핵심, 요약, 요점, 요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후대 불교에서 워낙 말씀이 많고 뭐냐면은 헤아리기 어려우니까 야 어떻게 하면 이게 요점만 된 게 없겠느냐 이거 진짜 핵심만 어떻게 하는 게 없겠느냐 뭐 이렇게 해서 다 생각해낸 뭐냐면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따로 뭐 불교에 이 법이 진짜 결정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걸 갖다 우리가 무화법을 이야기할 거예요. 열반법을 이야기할 거예요. 뭐를 이야기할 연기법을 이야기할 거예요. 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것이 뭐 우리 선사로 이야기하면은 소위 얘기해서 모든 것이 한 법을 가리키고 있다. 한 법을 가리키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인간의 뭐냐면 마음을 열게 하고 뭐 우리 법화경 이야기처럼 뭐냐면은 깨달음을 드러내 보이고 에? 그래서 모두 다 함께 뭐냐면 그 깨달음으로 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큰 법 깃발하면서 여기서 능경에서 마치 능언경만 이야기하는 핵심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해신밀경에서 사람들 공부하다 보면은 병괴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이러니까 야 원성실성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식인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곤란하다 그랬죠. 변계 소집은 변계 소집대로 중요하고요. 그러한 성품이 있다는 거는 연애심 대가서 못 닫아. 차라리 에어컨 트세요. 더우면은 오늘 김밥하고 떡볶이 준대. 그래서 열심히 그냥 계란 부치고 왔더니 더워서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쭉 이야기하겠지만은 그건 일어나다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다 하라고 한 동작으로 끝냅시다. 판단은. 자 그래서 뭐 우리 계란 냄새 오늘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계란 냄새 탁 날 때 여러분 뭐가부터 올라와요? 어? 다 다르지? 그죠? 어. 그게 이제 뭐냐면은 마음에서 뭐냐면은 집기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안에서 그걸 끌어내는 게 다 달라요. 항상 내가 뭘 아는 것은 보는 것은 눈으로 본대 기억이 본대 기억이 봅니다. 그리고 기억이 보기 때문에 그게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참 뭐냐면은 불교 안에서 말씀을 해냈다 내지는 파악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능경 그걸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는 게 문제지만은 그래서 아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냥 김밥을 좋아하니까 오죽했으면 김밥집이 많은 김밥 천국이겠나. 어. 저도 이제 김밥을 당연히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하는데 저한테 김밥의 추억은 그냥 소풍입니다. 아침 새벽에 모친이 밥 지어가지고 그 안에 그냥 식초 넣고 소금 간 하고 해가지고 그거부터 해가지고 막 시키잖아. 그 과정이 뭐 김밥 싸는데 귀찮지. 근데 그 소풍 가는 날 되면 대잔치지. 다른 식구까지 그냥 덩달아서 같이 이제 아침에 김밥을 먹게 되니까. 그래서 새벽녘에 막 그냥 그걸 싸고 있으면은 부엌에 그냥 그 문지방에 내 졸면서 저는 이제 소풍 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들떴잖아. 그죠? 그래서 문지방에 그냥 졸면서 이게 보면서 김밥 싸는 모양을 이렇게 보면서 왜 김밥 쌀 때 왜 꼬다리 남은 거 마시잖아요. 어. 그냥 그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주워 먹으면서 그런 추억들, 뭐 소풍 간 추억들 내지는 그나 김밥 산다고 고생하셨으니까 오후 되면 이제 애들 다 나가고 난데 마실 나간단 말이야. 그럼 소풍을 갔다 오면은 집은 조용히 정막이에요. 아무도 없어. 어. 근데 이제 아침에 싸다가 남은 김밥 있잖아. 안 썰은 거. 그 고도로 있지. 그걸 그냥 들고 내가 쓸 수 없으니까.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입으로 툭툭 뜯어먹던 기억들. 이런 기억들이 어떻게 김밥의 맛을 더 정겹게 하지. 물론 떡볶이 맛은 또 떡볶이 맛대로 다른 게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단순히 김밥에서 그 안에서 뭐 그냥 어? 소세지 넣고 단무지 넣고 뭐 시금치 넣고 뭐 이런 내용하고 다르잖아.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교의 정보의 자료라는 것이 소세지고 단무지고 밥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 안에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김밥의 그 모양새요. 안 그러면 다른 정서가 더 커.
불교가 내려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뭐냐면은 김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추억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해탈의 기쁨, 법열 하는 것들이 이 문서에서는 전달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헤아릴 줄 알고 그것을 같이 뭐냐면은 느낄 줄 알고 느끼려고 애쓰고 하는 작업들이 실은 불교 공부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근데 다들 그렇지 못하지. 그래서 그냥 소세지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소세지는 진주햄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다 롯데인지 어디서 뭐 반격을 일으켜가지고 이상하게 롯데햄인가 나와가지고 뭐 진주햄 하니까 그냥 우리끼리는 웃는데 그지?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뻘건 소세지. 그냥 계란 부쳐가지고 도시락 싸가면은 그 도시락 반찬이 그냥 반에서 1등이잖아. 예? 지금 먹어봐요. 그게 맛있는가? 하나 맛없어요.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때는 그냥 단 게 없었으니까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아주 그냥 인기를 끌 때가 많았는데 초등학교 3, 4학년 때 반에서 한두 명 그런 걸 싸우더니 한 5, 6학년 되니까 거의 대다수가 그런 반찬을 싸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나아졌다는 거지. 그렇게 소시지 반찬을 해줄 정도로.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저만 하더라도 고생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보릿고기 같은 거 잘 모르는 세대인데 이 세대가 기성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고생하던 세대하고의 생각이 많이 다르겠죠. 그렇지만은 고생을 하진 않았지만은 절제는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쾌락적, 그죠? 감각적 세대가 이제 한 세대의 중심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개성적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뭔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지? 그 사이에 뭐 수경아 입장하고 영경아 입장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후에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를 위해 큰 덕깃발을 세우고 시방의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오묘하고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이런 것들이 대승불교 다 특징입니다. 부처님 초기 경전에서는 말씀은 깊죠. 오묘하죠. 하는데 은밀하다 누구한테만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다 드러내서 오픈해.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은 비밀스럽고 이런 것도 없어요. 비밀스럽게 누구한테만 전해주고 누구한테만 전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기야 뭐 꼴찌 하는 사람이 1등 공부 1등 하는 학생 보면은 이야 저 아는 게 비밀스럽기도 하겠지. 비밀스러운 거요. 내가 바본 거요. 그 차이를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이게 비밀스럽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고 비밀스럽다는 이야기는 다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긴 말입니다. 깨끗한 밝은 성품을 깨우쳐 깨끗한 눈을 뜨게 하리라. 이때까지는 깨끗하다, 밝다 내가 비판 많이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에 괜히 흥분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나나 내가 아까 내게 대답하기를 빛나는 주먹을 봅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 주먹의 광명은 무엇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며 어떻게 주먹이 되었으며 너는 무엇으로 보았느냐. 뜬금없이 지금 주먹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주에 이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들어가지고 우리도 여전히 지금 앉아가지고 부왕은연연 한다 했잖아요. 연gat 할 때마다 에? 이 팔꿈치가 구부러졌다 펴졌다는 걸 보세요. 이거 이야기입니다. 부왕은연연 하는 것이. 그리고 연가 앞에서 팔꿈치가 구부러졌다 폈다는 거 보십시오. 이 도리를 아시겠습니까? 돌아가십니다. 이 도리를 아시겠습니까? 어쩌라고? 굉장히 불친절한 불교. 불친절한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불친절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거 어릴 때 이 소리만 들으면요, 진짜 용용 죽겠지요. 자기들만 딱 알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뭐 어떻게든 잘 모를 것 같은 그 차이, 벽.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더라고.
이런 고백을 하면은 끼라 지금 웃지만은 저를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지가 모르니까 내지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걸 왜 알려고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전통들이 실은 뭐냐면은 8만 4천 법문을 다 호도해버린. 자,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차츰 계속 이야기합시다. 아난이 대답했다. 부처님의 온 몸은 연부당금이므로 보배의 산처럼 빛나옵니다. 이런 아부 안 뜹니다. 제자들이. 희유하십니다. 세준이시여. 희유하십니다. 이렇게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런 표현은 들죠. 그죠? 어. 때문에 광명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수레바퀴 같은 무늬가 있는 5손가락을 구부려지고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으므로 주먹이 되었나이다. 주먹 쥔 거 가지고 되게 그냥 거창하게 얘기했죠. 주먹 어떻게 쥐는 거예요? 손가락 5분이 주먹이죠. 별거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오늘 진실한 말로써 내게 말하나니 지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유로써 깨닫게 하리라. 알아라. 내 손이 없으면 내 주먹을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이 만약 내 눈이 없으면 내가 보는 것도 이루어질 수 없으리니 이렇게 했는데 내 손이 없으면 주먹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겠죠, 그죠? 무슨 이야기인지. 자, 그러면 내 손에 해당되는 것은 아래 비유로 따지면 내 눈이죠. 눈. 손은 눈입니다, 그죠? 주먹은 보는 것 했잖아요. 이 비유가 적절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쭉 읽으면요, 뭐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항상 모든 문서는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언어라는 것은 시공 안에서 그것이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항상 시간과 공간 안에서 결정된 표현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그 시간과 공간을 무시해버리면요, 그 언어는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과 공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내 손과 주먹에 대한 연관성에 있어서 내 손과 뭐냐면 주먹이 어떻게 내 눈과 보는 것과 비유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죠. 손과 주먹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손과 주먹이라는 것은 형태의 변화지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손이 꼬부러져서 주먹 쥔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눈과 보는 것은요,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니까 눈이라는 것은 시각 감각 기관이에요. 눈이 보는 것이 아니죠. 눈이 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손과 주먹은요, 형태의 변화, 즉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의 변화잖아.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의 변화 같으면은 눈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 안에서 보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의 비유는요, 적절하지가 않은 비유입니다. 부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능경을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비유라고 경에 적을 만큼. 그러니까 이게 대등한 비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대등한 비유가. 자, 그래서 주먹 같은 거 다 지웁시다. 나 주먹 따질 생각 없어요. 손 주먹 뭐 따지면 뭐 하느냐고. 뭐 이거 대단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눈이라는 감각기관과 보는 것. 자, 여러분, 눈이 먼저 생겼겠어요? 보는 것이 먼저 생겼겠어요? 발생적 입장에서. 눈과 보는 것은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 눈과 보는 것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눈이라는 것은 당연히 처음부터 이렇게 눈이 있었겠어요? 아니면은 보려 하다가 보니까 이 눈이 이렇게 나왔겠어? 보려 하다 보니까 이 눈이 이렇게
예? 달라지고 이렇게 정해진 거죠. 정해진 거죠. 왜냐하면은 본다는 행위는 뭐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모든 시각적 본다는 행위는 뭐 때문에 생겨? 생존 때문에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태양을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명 안에서는 태양의 즉 밝은 빛에 뭐냐면은 잘 도달할수록 생존이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그러니까 오늘날 탐구죠. 이 중세시대는 이런 탐구를 못하는 거죠. 중세시대는 자 보는 행위는 생존과 직결되는 행위입니다. 생존과 그러면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보는 행위를 유리하게끔 하기 위한 감각기관으로 자꾸만 재구성됐겠지. 예, 재구성됐겠지. 이런 뭐냐면은 이 눈만 하더라도 좀 어디서 싹 다 안과에 살라 하잖아요. 눈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복잡한 감각기관이거든. 복잡한 감각기관이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정교한 거죠. 눈이라는 것이. 언제면 눈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런 거 이야기하면 재밌습니다. 불교 밖의 이야기인데도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거든. 어쨌든 간에 이 감각기관이 뭐냐면 결정되기까지 보는 것이라는 거. 여기서 보는 것의 주체는 그러면 보는 것에 해당되는 감각기관은 또 뭐죠? 의근입니다. 의근. 의근. 아니 빛을 신의 할 때 의. 의근입니다. 의근. 그러니까 우리가 의근이라는 것이 안근, 의근과 안근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죠? 그것이 뭐냐면은 상부적인 거죠. 의견이 원래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안근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서 의견도 달라지고, 그죠? 어차피 양쪽 다 경향성이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그 의견의 뭐냐면이 좀 더 생존에 유리하려고 하는 의지에 따라서 안근이 달라지는 거지. 상보적인 겁니다. 상보적인 거. 그럼 이걸 부처님 때 몰랐겠어요? 알았으니까 아니 빛을 진이했겠지. 우리 불교 가르침에서 육근 무아니비설 신이 무색성행 미촉법 반야식행기 때문에 다 망해 불교가. 왜냐니 그 앞에 무자 붙이는 바람에 아니비설 신이 색성행 미촉법을 공부를 안 하려 그런다니까. 어. 아니비설 신이 색성행 미촉법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지만 5원 12조 18개는 우리가 삼과 법문이라서 가장 중요한 법문으로 뭐냐면은 불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큰 얘기야. 대승불교 오고 선불교 와서 다 그냥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비설 신의라는 말 중에 가장 탁월한 말이 마음을 감각기관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의근이라는 건 마음이죠. 마음을 감각기관으로 뭐냐면 파악한 것이 가장 탁월한 깨달음입니다. 가장 탁월한 깨달음.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능경은 절대화시켰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이 깨끗한 마음, 본래 마음에 절대화시켰는데 워낙에 부처님 가르치면 아니미설신의해서 의근이라고 해서 감각기관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감각기관으로. 감각기관으로 갖다 놓은 마음부터 파악했을 때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용이합니다.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그때 당시 부처님 때는 해부학이 없잖아. 해부학이 뭐죠? 이 사람 잘라보는 거 아니야. 옛날 허준 드라마 있었잖아. 전머시기가 나온 우리나라 막 시청률 그냥 싹쓸이를 하는 드라마. 딱 보면 나중에 그 스승 유이태가 그냥 자기 몸을 제자한테 맡기잖아. 그래 쫙 해부를 하게 합니다. 그래 스승의 몸을 밀양 얼음골 가가지고 부패하지 않게 쫙 장면에 그 소설 쓴 사람 이은 아이고 뭐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방송 작가인데 그분이 너무 탁월한 내가 허준 드라마를 너무 그냥 잘 봐가지고 그 소설을 또 다 읽었잖아. 그래 나
한때 마음속으로 다음 생에는 난 반드시 의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두려운 게 성형외과 의사할까 봐. 다음 생에 그냥 불교에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 우리나라 의학이 서양 의학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해부학이 사람 몸이라는 게 부모한테 받았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안 자르는 시대에 어딜 자릅니까? 그러니까 난 그냥 상책이 나도 어떻게 이게 꿰매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고 하다 골마 죽고 뭐하 죽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싹 다 썩는 거 아니오. 항생제가 없는 시대에 방법이 있느냐고. 그래서 그냥 단명하고 하는 그러니까 한의라는 것이 여러분 뭐 중전마마 아프다고 손에 실 걸어가지고 진맥한다는 게 말이 돼요? 어? 말이 되느냐고 손에 실 걸어가 진맥을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게 진맥이라는 것도 겨우 한다는 게 촉진의 맥을 짚는 거야. 물론 맥 잘 짚는 사람들이 있지. 이거 가지고 구분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무슨 의학 안에서 이게 여러분 한의원 가서 맥 짚을래요. 청정기로 배 까가지고 그냥 안에 뒤다 볼래요. 안 속에 어떻게 돼 있는 거 들어보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의학이 과학적이지 못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은 임상적이죠. 경험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전성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냥 한의를 무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해부학이 발달 안 된 시대에 마음이 싹 다 하트, 가슴이 벙벙벙 뛰는데 여기 있다고 하는 시대에 그 시대 중세기까지 그냥 하트가 그냥 여기서 벙벙벙 뛰고 있는데 부처님은 중세기예요, 고대예요. 고대도 한창 고대지. 그 고대 아리비설 신의 해가지고 이 내라는 것을 의근으로 갖다 놨다는 건 대단한 거죠. 의견을 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의견을 내라고. 그렇죠. 오늘날로 파가면 됩니다. 의근이라는 것이. 오늘날 파가면. 이게 뭐겠어요? 의근했을 때 아니비설 신이라는 건 물질적인 거잖아. 물질적인 거. 그 물질적인 거 인간 안에서 뭐 있어? 마음에 해당되는 게. 이거라고? 아니, 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거 갖다 놓는단 말이야. 물론 부처님이 그렇게 아니비설 신의를 이야기했는데도 그러니까 테라와다 전승 안에서도 이거는 갖다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논서에 보면은 그 장반들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잖아. 뭐 어떤 뭐냐면은 생물학적 성과가 없었던 시대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고 안 그러면 의근이 따로 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오늘날 파가니까 내지만은 의근이 뭐냐면은 이게 아니고 다르게 의근이 있다라고 지금 하는 정도 같으면 굉장히 수준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상상력이 엄청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교를 바라보는 조회라는 것이 조회, 뭔가 조회가 깊다, 어쩌다라고 했을 때 그 조회의 문제에 있어서 그냥 뭉뚱그려 지도 모르는 마음을 갖다가 마음이 맑리 깨끗하니 본 마음이니 하면서 두드려 그냥 잡고 들어갈 일이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뇌라는 지금 이 중추신경계가 중추신경계가 요 감각기관을 당연히 발달시키고 이 감각기관에 의해서 중추신경계는 보다 더 풍부해지겠지. 당연한 거 아니오. 이게 오늘날로 보면은 오늘날 보면은 자 그러니까 눈과 지금 뭐 의는 역할이 다른 거잖아. 손과 주먹하고는 다른 거 아니야. 그래서 뭐냐면은 눈이 뭐냐면 보는 것까지 다 담재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읽으면서 이야기합시다. 내 눈을 내 주먹과 같은 이치로 비유하면 그 의미가 서로 통하겠느냐. 아주 그냥 안 좋은 비유입니다. 비유인데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노은경 막 열심히 읽던 사람들은 저한테 항변할 건데 변명하지 마세요. 인정하고 지나가는 게 편합니다. 노은경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고 노은경을 좋아하시는 책임이 아니고 그때 시대의 소산입니다. 그러니까 노은경 시대의 한계죠. 그 한계는 이해를 합시다. 아, 그러니까 우리 큰 스님이 그랬는데 우리 큰 스님이 그랬는데요 하면은 부처님한테 도달하지 못해요. 우리 큰 스님이 그랬더라도 부처님이 안 그러셨어요. 이래 이야기하면요. 저 큰 스님이 부처님보다 더 대단해.
이놈 무슨 집착이 그런 집착이 있는 거야. 큰일 났어. 아나니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세준이 씨요. 만약 저희 눈이 없으면 제가 보는 것은 이미 이루어질 수 없으리니. 이런 이야기가 눈이 없으면 내가 보지 못한다. 그렇죠.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한다는 앞에 대상은 보지 못하죠. 그렇지만은 눈이 보는 감각기관이지 심안까지는 담보하지 못하잖아. 내가 봐서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고, 예? 들어서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빛깔로 보는 것하고, 예? 빛깔 아니고 마음으로 헤아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눈이 없다고 해서 본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지만은 당연히 보는 건 없지만은 헤아리는 것까지는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는 것의 영역하고 눈의 영역이 지금 차이가 그만큼 난다는 겁니다. 내가 서로 통한다고 말하였으나 그 이치는 그렇지 않느니라. 왜냐하면은 내 손이 없으면 주먹은 반드시 없겠지만 저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이 전혀 없지 않으리니. 이까지는 걔네가 같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또 모순이에요. 손이 없으면은 주먹이 없겠지만 했잖아요. 그럼 눈이 없으면 당연히 손이 없으니까 주먹이 없으니까 눈이 없으면 보는 것도 없어야지. 이런 함정을 왜 사람들이, 아니 예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았는데 부처님 왜 이렇게 안 하는 시험에 들게. 이것도 실은 모순된 논리로 이게 지금 뭐냐면 앞에 전제하고 지금 다 계속 모순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은 경이 뭐냐면은 정갈하지 못한 거예요. 정갈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 정갈하지 못한 게 그만큼 이 시대에 능경 시대에 불교적 이해가 참 뭐냐면은 수준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시험 삼아 길에 나가서 소경에게 무엇이 보이냐 물으면은 그 소경은 지금 내 눈에는 오직 까맣고 어두운 것만 보이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건 본다 이거라. 이런 논의도 그죠?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깜깜해요. 깜깜한 게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건 뭐죠? 빛이 안 들어온다는 거지. 빛이 깜깜하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러면 소경은 밝은 걸 알아요, 몰라요? 그 전에 밝은 거 보다가 차츰차츰 눈 멀어졌으면 깜깜하다고 알겠지. 그럼 밝음에 대한 깜깜함이지. 근데 애시당초 깜깜한 사람 있잖아. 눈이 그냥 눈의 감각기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은 깜깜해요. 애시당초 그래요. 근데 자기는 깜깜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깜깜한 걸 본 거야. 밖에는 밝다 그러니까 내가 깜깜하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은 깜깜하구나라고 이미 마음속으로 관념속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념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깜깜하다는 걸 파악할 수가 없지. 자, 그래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 이치로 보건데 이게 이것도 이치가 아니라는 거지. 눈이 천천히 먼 사람하고 일상초 안 보이는 사람하고 앞의 대상이 어두울지언정 보는 것이야 어찌 없다고 하겠는가. 깜깜한 것도 보는 대상이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잘못된 비유입니다. 모든 소경들이 눈앞에 오직 까맣게 어두운 것만 보이는 것을 어떻게 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도로 질문하니까 안 하나. 모든 소경들은 눈이 멀어서 오직 까맣게 어두운 것만 보는 것과 저 눈을 가진 사람이 깜깜한 방에 있는 그 두 가지 깜깜한 현상은 다르느냐 다르지 않느냐.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다릅니다. 소경이 이야기하는 깜깜함하고 방 안에 있는 사람 깜깜함은 다른 거예요. 방 안에 있는 사람은요 밝음을 아는 전제에서 깜깜한 거고요. 소경이 깜깜한 거는요. 깜깜하다고 들어서 깜깜한 거. 다르죠? 이걸 어떻게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 불교에서 파악합니다. 왜냐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능경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부처님은 마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한댔죠. 심, 의, 식. 그죠? 심, 지따. 의, 마나스. 그다음에 식, 위냐냐. 그죠? 지따, 그다음에 빨리로 마노, 그다음에 위냐냐. 세 가지 합니다. 지따, 심이라고 번역했지만 마음이라고 번역한 것은 집기, 모을 집자, 일어날 기자. 그다음에 마나스, 마노는 사량. 사량이라는 때 생각한다는 헤아린다. 헤아린다. 그다음에 위냐냐, 요별, 분별 혹은 요별.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번역을 하면은 오세함을 20년 만에 갔네. 올라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공정하면서 저 수렴동으로 올라갔다가 오세암 쪽으로 20년 전에 내려왔는데 이 내려오는 길이 9고개라 내려오면서 계속 내가 후회를 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 끌고 내가 이 험한 길을 왜 들었었을까? 그냥 도로 수렴동으로 내려왔으면은 무사할 건데 왜냐하면 그때 노보살들이 많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죠. 그래서 그냥 아이고 참 걱정이다. 에피소드로 이야기했지만 내려오시다가 우리 항아리 보살이 그냥 주저앉는 바람에 그 육중한 항아리 보살님 그냥 모시고 온다고 장정 6시 대고생을 했어요. 오세암부터. 그래서 막 그 대고생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맨 앞에 먼저 도착한 사람하고 우리 나중에 이 6장정하고 시간이 6시간 차이. 기다리는 사람도 난리가 났고 그때는 전화도 안 통하고 뭐도 안 통하는데. 그래 내가 지금 오세암을 가서 그냥 오세암의 풍광을 구경할 일이요. 예? 속이 타들어가지. 내가 그래서 봄, 가을 가는 성지순례를 제일 싫어한다고. 성지순례가 아니고 걱정순례요 나는. 아침 출발부터 올 때까지. 그래서 그때 오세암 탁 도착해서 참 너무 명당이다. 이 너무 좋은 자리다. 이 봉정하면 나는 절자리 아니라 탑 세운 것은 그 탑자리 있는데. 근데 오세암 너무 좋은 자리라 내가 다음에 꼭 그냥 한번 와야지 하고 이제 시간이 20년 흐른 거예요. 올 가을에는 꼭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갔잖아요. 아침 날씨도 춥고 쌀쌀하고 해서 잔뜩 단풍을 기다고 왔는데 아직 단풍은 중천까지 내려오고 전혀 내려오지 않는데 간간히 단풍잎이 있잖아. 그러면 자 단풍잎을 탁 봐요. 내 눈이. 그럼 심의식 중에서 뭐가 작동할까? 집기가 작동합니다. 심. 가장 넓은 영역이죠. 정보의 보고입니다. 정보의 보고입니다. 단풍이네라고 이야기하기 전부터 어떻게 딱 작동하죠. 집기입니다. 집기. 그 집기가 딱이라면 그 안에 단풍에 대한 여러 자료가 있을 거잖아. 여러 자료를 헤아리지. 그게 만호입니다. 예? 만호. 그 만호라는 것이 저는 뭐 단풍잎은 서울로 따지면 11월 초 가장 저는 그 늦가을 만추에 뭐냐면은 물든 단풍이 나는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뭐 여러분들은 다 다르겠지만 물론 저도 태양빛도 적당히 비추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나한테 쭉 있을 거잖아요. 단풍에 대한 자료가 그게서 쫙 헤아리지. 왜 헤아려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단풍잎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게 요별입니다. 심, 의, 식의 절차로 하는 겁니다. 심, 의, 식을 절차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로 가는 게 마음의 메커니즘이에요. 에? 시퀀스, 맥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쭉 가는 게 누구나 다 심의식의 맥락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심의 정보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량이 달라지겠죠. 맨 마지막에 내가 요별한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럼 여러분
내 마음에서 심의 정보가 한계지어지면은 다 모든 게 한정되겠지. 한계가 있으면은 당연히 헤아림은 좁은 영역에서 헤아릴 거고 내 판단은 단계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마음 공부는 뭘 해야 돼? 심의 공부를 해야 돼요. 왜요? 어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정보를. 그 지식적 정보도 될 것이고 경험적 정보도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여기서 지금 능력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예? 청정한 마음이라는 사변조차도 집계에서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청정한 마음이라고 사변을 일으킬 수 있죠. 청정한 마음이라는 사변을 일으킨 사람하고 아니고 그 사변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도 당연히 마음의 차이가 있겠지. 근데 문제는 청정한 마음이라는 사변을 일으키는 사람이 청정한 마음이 사변이요, 신념이요. 신념이 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있었을 때 헤아림이 달라져요. 헤아림이. 헤아림이 달라지기 때문에 료별한 내용은 당연히 다양할 수밖에 없잖아. 료별이 한 가지에서 다양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당견이 돼, 변견이 돼. 두루변자. 변견이 되는 거예요. 당견과 변견. 즉, 당견하면은, 예? 보편성이 없단 말이에요. 변견이었을 때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파악해서 판단해서 뭐냐면 마음을 찢다 짓기로는 못 쓰거든. 헤아림도 못 쓰지. 사량에서 번뇌가 가장 많이 침투를 합니다.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르니까. 그 사량이 어떻게 우리가 유식으로 얘기하면 말라식 있잖아. 말라식의 특징은 아집이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어? 아집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량에서 번뇌가 항상 침투를 하게 돼 있어. 번뇌가 항상 침투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그 결과가 변견으로 가지 못해요. 변견으로 가지 못해요. 즉 보편적 마음의 쓰임새로 가질 못한다고. 식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드러내놓는 마음이거든. 내가 아는 마음이고 바깥으로 드러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보편성을 가지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싸우죠. 지식이 맞다 그러거든. 서로 의식이 맞다 그러거든. 서로 의식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주장이고 결국 뭐가 문제예요? 찢다에서의 뭐냐면은 자료의 문제. 그다음에 만회에서 가지고 있는 아집의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식은 협소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 부처님 다 이야기한 거예요. 악연, 아소견 해가지고 다 이야기한 거고. 여러분 뭐 유식 불교가 뭐 대단한 불교 아닙니다. 부처님 이야기한 것 갖다가 저 시대에 대승적 마인드로 그냥 재구성하고 언어 바꿔놓은 거예요. 예. 부처님 말씀하고는 이게 임상적 내용은 자료도 없어. 해심 읽어보니까 임상적 자료 있어요.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라 합니까? 우리 지금 지난번에 많은 느낀 앞에 경 읽어보면은 말을 할 때 서로에게 이익되게 하라잖아. 사실이라고 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지금 여러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좋다라고 우리는 관념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때 손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손해나는 경우는 잘 이야기한 거야, 못 이야기한 거야? 못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 임상적 이야기를 친절하게 해주시는데 내가 대승 어느 경전을 읽어도 그렇게 친절함은 없어요. 친절함은 없어요. 왜냐하면 대승불교 안에서 임상적 자료라는 것이 보잘것없거든. 종교적 상상은 있지. 종교적 상상이 임상의 자료는 안 되잖아요. 임상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가 있어야 돼.
관세음보살이 꿈에 나타난 거야. 뭐 나라에는 관세음보살 안 나타나. 펭귄이 나타났다. 에? 아니 그게 누가 꿈꾼 거는 관세음보살 꿈을 꿨느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건 임상적 자료가 될 수가 없잖아. 그게 꿈이 어떻게, 물론 프로이드가 꿈 분석하면서 임상적 자료 무의식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꿈으로 해석하려고 했지. 그러면서 무의식이라는 말을 꺼냈으니까 그 무의식이 이드 뭐냐면은 이게 마지막 맞지, 그 이상한 신화 그 웨디푸스라는 거 뭔가 하여튼 신화 꺼내면서 이상하게 이 사람이 자기의 뭐냐면은 그 왜곡 때문에, 자기 인지 왜곡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단추를 잘못 껴서 그렇지. 꿈 분석이니 뭐니 하면서 열어놨지만은 요즘 막 유행하는 MBTI는 융이 했잖아요. 좀 융 때 좀 달라지고. 아니 융만 하더라도 요즘 MBTI 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MBTI가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성격 성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성격 성향이 개인적인 거요 연결돼 있는 거요. 연결되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대체로 큰아들 마음은 비슷하게 아버지하고 싸우고 맨날 해가지고 말이 없어 큰아들이. 왜냐면은 말해봐야 손해나가 지 바뀌거든. 근데 둘째 아들은 지 의견 주장해요. 왜냐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한눈 키워보니까 좀 다르게 키워봐야 되거든.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는 관용적이에요. 반대하고. 그래서 사회성은 둘째 아들이 더 있어요 큰아들보다. 예. 이거 누가 이야기한 거야? 아들러. 사회심리학 하는 거.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20세기 와가지고 지금 겨우 해놓은 걸 부처님 그 이전에 다 이야기했다는 게 친절하게도 오죽하면은 그냥 때때로 아내에게 꽃과 보석을 주어라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니까. 안고 따라 니까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 돼 있는데 임상적 자료가 풍부하죠. 그러니까 이런 임상적 자료나 이런 것들이 인간에 대한 뭐냐면은 내용이 잘 모르고 종교적으로 신비화돼 이제 종교적 지식의 신비화가 되어서 같이 마음이야 본 마음 있고 뭐하고 이것도 좋아요. 이런 영역도 공부해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 아닌 지식하고 다르지. 그러니까 지다 마노 마나스 위냐냐라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이 이야기만 하더라도 지금 당장 지금 불교가 뭐냐니까 있다. 마음의 정보를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가지네.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직접 경험을 많이 하면 좋지. 근데 직접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간접 경험, 간접 체험을 하는 것이 지식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공부의 첫 출발은 부처님 이야기를 들어서 성문이 아니라 모든 마음 공부의 첫 출발은 성문, 듣는 겁니다. 경청하는 데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음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자, 누구한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은 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 마음이야, 그 사람 마음이야. 그 사람 마음이지.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간접으로 배울 수 있어. 내 마음에서 나도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탐구해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지식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경청할 줄 아는 자 마음 공부가 된다고. 입 다물고 앉아가지고 벽 쳐다보고 있는 자는 마음 공부가 안 돼요. 그죠? 입 다물고 벽 쳐다보면은 고목나무에 꽃 피나. 예? 비 맞고 서리 맞고 바람 불고 해야 거기서 꽃 피지. 그잖아요. 벽 쳐다보면 고목나무라니까. 어. 마음을 비 맞고 바람 맞고 서리 맞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이게 없다고 저게 없다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서 그 안에서의 자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넓히려고요. 마음이 청정하지 않습니까? 마음 바구니는요.
넓은데 어디까지 넓은지 모르잖아. 넣어봐야 넓은 줄 알아요. 안에 자료를 안 넣어보면은 0이라니까. 0이란 건 마음이 넓은 거요,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좁은 거요. 이게 0이라니까. 넣어봐야 이만큼 가는 거요. 에? 그러니까 마음에는 마음 자료가 들어가야 마음이 넓은 줄 알아요. 마음은 대상에 의해서 그걸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래도 안 넣고 그냥 앉아가지고 입방 하는데 마음이 넓을 일이 있나? 그래서 앉아있는 게 힘들어진다. 옆에서 누가 공부 잘 되나 하니까 화를 팍 내면서 그냥 네가 공부하라 내가 공부하지. 선방에서 그래 맨날 싸우고. 아니야? 선방 중 3명 데리고 가 다니는 거는 빈대 3마리 끌고 다니는 것보다 힘들다고. 내가 목도한 장면은 그거예요. 안다가 서로 싸우는가 봐. 그 선방하고 이제 공양을 해도 공양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양간에 쪼르륵 길이 나 있는데 같은 길을 안 다닌다고 따로 돌아다녀요. 한 길로도 다니고. 그게 무슨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돌아가시지. 앉아가지고 뭘 생각하노 그러면. 어? 저놈이 어떤 길로 왔는가 그것만 보는 건가. 그런데 이거 일부 가지고 내가 전체를 희화하는 언어일 수도 있으나 진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선방 전통으로 이야기하면은 앉는 것보다 포행할 때 포행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포행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정자할 때보다 포행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결제 때보다 해제 해서 산철 뭐 이렇게 뭐 저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때가 중요하다, 만행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예? 그게 무슨 뭐 만행할 자료가 가지고 있어야 뭐 만행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어떤 자료도 없는데. 어? 기독교야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하지만은 불교는 낮은 대로 임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 혼자 막 올라가려 그래. 어.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시당초 기독교 신자들은 그냥 못 올라갈 하늘이니까 응감생신이 저쪽으로 쳐다보도 않지만은 불교는 막 날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도 않는 이야기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마음은 많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한 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직접 경험. 그래서 여행도 많이 가고 막 이래 저래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잘났다는 사람이 경험한 거하고 내 경험에 따라서 세상과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달라집니다. 지금 요즘 보면은 여러분 잘났다는 사람들 공감해요. 버스비 못 내고 지하철비 못 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예? 그렇게 헤매요. 헤매잖아요. 여기서 버스비 못 내는 사람 누가 있냐고. 지하철 못 타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BMW 차를 탁 갖다 주면은 그거 탁 타고 그 차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압니다. 버스도 탈 줄 알고 지하철도 탈 줄 알고 최고급 세단도 탈 줄 알죠. 그런데요, 최고급 세단만 탄 사람은요, 버스 탈 줄 모르고 지하철 탈 줄 모릅니다. 누가 잘난 거야? 여러분들이 더 잘났다. 그게 마음이요,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은 충분히 이야기했잖아요. 이것만 이야기했어요. 의가 대상인 법을 만나면은 의식이 되잖아. 의가 대상인 법, 법은 그럼 움직이지 않아. 법도 달라져. 법도 달라지거든. 에? 이 엄청난 법문을 다 해놨는데 조금만 뭐 주먹을 폈다 쪼버렸다고 난리를 치고 소경을 꺼내고 뭘 꺼내고 이러는 답답하죠. 자, 다시 읽어봅시다. 답답해도 자꾸만 읽어봐야 돼. 안 하나 만일 눈먼 사람이 대상이 깜깜한 것만 보다가 호련히 눈의 광명을 되찾게 되면 반대로 그 대상의 갖가지 빛깔을 보게 되리니 이것을 눈이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 어두운 방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 깜깜한 것만 보다 호련히 등불을 켜면은 역시 대상의 갖가지 빛깔을 볼 것이니 이것은 마땅히 등불이 보는 것이라고 해야겠구나. 억지의 논리죠. 억지의 논리. 그러니까 소경이 눈 뜨면은 빛깔을 보잖아요. 깜깜한 방에 있는 사람들이 등불을 켜면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애시당초 눈과 보는 것이 함께 있다면은 이게 등불이 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엉뚱한 이상한 논리를 꺼냅니다. 등불이 보는 건 아니겠지. 근데 어떻게 해요? 뭐냐면은 등불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등불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보는 데 있어. 지금 내가 여러분들 보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 보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에서 뭐냐면은 다시 그 중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막 칸트부터 해가지고 서양 철학도 그렇고 물 자체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막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막 철학적 사변 안에서는. 그래서 물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물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파악할 수 있냐 없냐 그거 가지고 막 농구를 하는데 우리가 결국 물 자체라고 지금 내가 박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박미자를 보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반사되는 빛을 보는 거예요. 반사되는 빛. 자, 이 반사되는 빛은 박미자가 낸 빛이요. 온 빛이 박미자한테 부딪혀가 내한테 내놓는 거예요. 빛이 부딪혀서 내 눈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박미자 그 자체는 지금 어떻게 발광체가 아니잖아. 발광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도 다 마음이 반사되는 마음이 있지. 빛처럼. 근데 저 태양 같은 경우에는 반사체예요, 발광체예요. 발광체잖아. 그 발광체는 반사체와 발광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발광체는요, 태우는 특징이 있죠.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그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도 어떻게 번뇌에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마음에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있었을 때 그것이 항상 예? 마음을 쓸 때 그것이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마음도. 또막 보너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또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마음을 쓰는 것이 단순히 이러쿵저러쿵 사변을 일으킨다는 게 아니에요. 어? 자, 마음을 쓰는 게 어떤 거냐니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음을 쓰는 게 어떤 거냐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잖아. 그럼 착하게 산다고 했을 때 착하게 살려면은 착하게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써야 안 써요? 그것도 뭐 25% 에너지는 쓰겠지. 수긍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착하게 살려고 했을 때의 마음의 에너지는요. 엄청나게 달라지지.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았을 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아니고 내가 착하게 살았을 때 상대가 저 사람 착하네 하고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을 아유 맞는 말씀이네. 에? 옳은 말씀이네.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시면 진전이 안 나요. 해탈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에서 어떻게 내가 착하게 살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에너지가 동반이 됩니다. 그러면 발식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정진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진이 없으면은 부처님 유언이 뭐죠?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했잖아요. 정진이 없으면 즉 뭐냐면 에너지가 쓰이지 않으면 해탈은 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 마음을 쓰는 것은 어떻게 정진하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것은 정진. 아이고 착한 거 좋은 건데 훌륭한 건데 이 차원에서 불교 공부하시면은 나의 개선은 일어나지 않아. 자, 꼬지만 이야기하고 자꾸 잔소리 같으니까. 만약 등불이 보는 것이라면은 이는 등불이 능히 보는 것이므로 등불이라고 이름하지 못할 것이며 더구나 등불이 보는 것이라면은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게 또가 아니고 더구나.
못할 것이니 더구나 등불이 보는 것이라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것에 따라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내 보는 성품에 따라서 보는 것이 결정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 이거 뭐 더 이상 비판은 안 하고 이대로 넘어갑시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등불은 빛을 나타낼 수 있을지언정 이렇게 보는 것은 눈이지 등불이 아니며 눈은 빛깔을 나타낼 수 있을지언정 이렇게 보는 성품은 마음이지 눈이 아니니라. 이래 이야기했지만은 결국 이것은 상보적입니다. 같이 가는 것이지 등불, 눈, 보는 식 이걸 따로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 떼놓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따로 떼놓는 이유는 등불도 뭐냐면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야? 보는 성품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겠죠. 아까 찢다. 아이고 자료만 많으면 뭐해? 자료만 헤아리질 못하는데 자료만 잔뜩 많지. 창고에 곡식만 많으면 뭐해? 어? 꺼내와서 뭘 해먹을까 생각을 안 하는데. 그거랑 마찬가지죠. 뭘 해먹을까 생각만 하면 뭐해? 창고에 아무것도 없는데. 번뇌가만 많은 거지. 그죠? 바램만 많고. 예? 그래서 어떻게 계속 원망만 하면 뭐해? 창고에 아무것도 없고 헤아릴 수가 어떻게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골고루 찌따 마노 그 다음에 위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뭐냐면은 병계 소집, 그죠? 위냐냐, 마노 헤아림 사량, 그 다음에 찌따 아래야. 말 바꾼 겁니다 이거. 집기라는 것을 아래야 장식, 저장식이라고. 그러니까 기억의 입장에서 더 이야기를 한 거지. 장식이네. 저장의 입장에서. 그 능장, 소장, 집장 이야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능소집이라는 장의 특징을 이야기를 한 거지. 종자식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종자식이라는 건 여기에 모든 가능성이 있다. 종자라는 것이 유식에서 이야기하는 종자라는 것은 공의 다른 말입니다. 그럼 아이고 종자는 뭔가 있는 것이고 공이라는 것은 뭐 아닌데 아니고 이 종자라는 것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놈이요. 아니 종자 있다고 이게 나중에 어디에 심냐에 따라 다르잖아. 촛불 막 메마른 땅에 심으면 종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비옥한 땅에 심어야 돼. 비옥한 땅에 심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물 주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종자가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종자를 뭔가 가능성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공을 가능성 있는 입장에서 있다라고 하고 싶어서 종자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것을 아리아라는 말에 담아 놓으려고 하는 노력들이죠. 그러니까 아리아라는 말은 실은 찌따라는 말과 공이라는 말을 같이 막 하고 싶어서 새로운 말 아리아라는 말을 만든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아리아식으로 우리가 또 정겹게 바라볼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인도에서 80까지 갔잖아. 9식, 10식까지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청정 무구식까지 만든다. 이게 이제 능경을 탄생하게 한 청정 무구식 같은 것들 유미등의 비약이죠. 비약. 자, 아난이 다시 이 말을 듣고 여러 대중들과 함께 아무 말도 없이 잠자코 있었으나 마음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께서 자비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합장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기다렸다. 나는 이 말이 진실한 말로 들려. 도대체 뭔 이야기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앞에 비유도 적절하지 않고. 그때 세종께서는 도라면처럼 부드러운 그물 모양의 빛나는 손을 들어 수레바퀴 같은 무늬가 있는 다섯 손가락을 편 채로 아난과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 도를 이루고 녹야원에서
교집녀 등 5비구와 너희 사부대중을 위하여 말하기를 모든 중생이 보리와 아라한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모두 객진번뇌로 인하여 그르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녹양원에서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녹양원에서는 우리 윤리책에도 나오잖아. 녹양원에서는 중도로 말씀하세요. 8가지 8정도를 이야기하고 중도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수행을 말씀하셨다고. 이제 객진번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객진, 손님 객자 쓰죠. 진, 티끌 진자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은요, 객진이지. 손님처럼 찾아왔다가 그게 마음의 중심에 있다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티끌이. 그죠? 어제 그저께 마음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잡았던 상념을 기억하고 있어요, 없어요? 아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다 가시지. 그죠? 그냥 사소한 말다툼은 며칠 가? 사소한 말다툼은 그 즉시로 바로 그냥 고개 돌리면 풀리는 사람은 진짜 상대의 예의가 없는 사람이고 2, 3일 가는 사람은 회복력이 빠른 사람이고 사소한 말다툼이 일주일 가는 사람은 그냥 보통인데 좀 회복력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것이 계속 가는 사람은 속에 담아두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객진인데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 뭐 보고 숙밖에 보고 막 열받아 다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객진번뇌죠. 이런 이야기하는데 객진이라고 하니까 이 은경에는 당연히 손님 객자니까 손님의 반대는 뭐죠? 주인. 주인이 있다고 상정을 하잖아. 에? 당연히 아니 네 마음에서 모든 일어나는 현상은 다 객진번뇌인데 네 마음의 주인공 주인을 찾아야지. 이래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맞느냐? 아니면은 객진번뇌가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을 왜 객진이라 부를 만한 그 놈이 마음에서 일어나서 에? 객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객진이 없으면 내가 주인인지도 모르느냐. 요거의 논쟁이죠. 여러분들은 손님이 안 왔는데도 나는 주인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데 한 표를 줄 거예요. 손님이 안 왔으면은 내가 주인인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하나를 줄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평생 싸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싸움을 평생 한 이유가 뭐냐니까 그것이 손님이냐 객이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 손님이냐 객이라는 내용으로 중요해서 계속 꽂히면은 마음이 해탈하지 못해. 그래서 해탈해라. 손님이냐 객이냐가 중요한 거야. 내 마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손님이 중요한 것도 아니야. 손님이든 내 마음에서는 다 해탈해야 되는 게 뭐합니다. 그죠? 해탈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은 이런 객진이 밀려오잖아요. 심소라고 이야기하지. 마음의 작용은 일어나잖아요. 그 마음의 작용에서 내가 주니 객이니 하면서 내 이익 다툼과 싸우지 않으려면은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뭐를 시켜야 돼? 지혜를 증장시켜야 돼. 손님이냐 객이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지혜를 가져요. 지혜를. 그래서 알고 보면 무아이나 내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아와 자와 타를 나눌 수밖에 없고 이 자와 타의 나눔은 임시적인 것이 자와 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와 타로 나누는 것은 유가설 압법하잖아. 여러분
오늘 읽을 거잖아. 유가설, 압법, 유종종 상정을 하잖아요. 가설이라니까. 가라는 것은 임시로 예?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가짜로 그렇게 세워놓은 게 아라는 겁니다. 이 아라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니야. 그런데도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이상은. 그러니까 나와 너는 거시적으로 나와 나는 의미가 없지. 우린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 지금 막 푸틴 이겼으면 좋겠어요. 지으면 좋겠어요. 전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전쟁을 안 하는 게 좋죠. 푸틴이 이기고 지는 거에 자꾸만 집착하거든. 그래서 푸틴이 핵무기를 쓸까 안 쓸까. 그리고 착각하는 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았다고 항공모함으로 막 가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미사일 쏘는 것도 돈이고 걔들은 항공모함 이유는지도 레이건이더라. 레이건. 항공모함이 지나간 자리에 물고기 안 납니다. 워낙 그 프로펠러 커가지고 그 밑에 수자원 다 절단 납니다. 그 항공모함이 10만 톤이 넘잖아. 10만 톤이 넘은 배가 움직이는데 돈 엄청 들어요. 그 안에 승무원이 5천 명이래. 그 안에 5천 명, 한 끼면 5천 인분 나가는 거야. 거의 우리 이 동네에서 먹는 음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동네 제주비대 한 5천 명이 왔다 갔다. 어?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에너지하고. 와, 그래. 미사일 쏘고 막 그래, 항공만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이익되는 거는. 거시적으로는 안 가는 게 좋아. 근데 왜 이렇게 가요? 적대적인 거지. 이걸 우리는 분별이라는 거야. 내가 옳다 그러다 이 이야기에 평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려면 또 불교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지. 에? 그러니까 주인이냐 손님이냐 이야기해야 돼 안 해야 돼?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야. 이게. 그거에서 해탈하는 게 무합니다. 무하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 실체적이지도 않고 나라는 것은 임시적 방편의 설정이지 나라는 것이 영원 불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가 없는데 너가 있을 수가?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라니까. 나와 너가 아니면은 그 연기라니까. 그게 해탈입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손님이 주인이 따지는 게 해탈이 아니요. 이러니 큰일 났네. 너는 또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아는 갓을 설정될 수밖에 없잖아. 살아가는데 그게 편하니까. 아니 그렇지만 여기 지금 능에서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어떻게 내가 나라에 있는 입에 들어가는 밥으로 내가 배부르다 이야기하겠노. 능에서 지금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 지금. 어떻게 그 밥 보고 내가 배부르다고 이야기하겠냐고. 나와 너의 설정은 크게 보면은 의미 없지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가설이란 말이야. 그 가설에 있어서 지혜는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지혜를 증득하지 못하면 계속 무명이에요. 다툴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뭐 분별 이런 이야기 바보 같은 이야기야. 그 이야기 지금 이미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객진 번째 꺼냈는데 지금 내 이야기한 게 뒤에 나옵니다. 들어보나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야기는 손님이니 주인이니 하는 이야기는 바보 같은 이야기는 여러분 여간으로 치면은 손님 와야 주인 좋은 거예요. 텅 빈 여간이 뭐 좋겠냐고. 에? 주인 지원 아니 좋다 내가 주인이다 치가지고 손님도 없고 식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내만 있으면은 그게 행복해요. 에? 번뇌 소중한 줄 알아야지. 번뇌가 내 이익에 따라 내 스스로가 판단 말라시게 작용하니까 번뇌라고 이야기하지. 번뇌라고 이야기하지. 그 심소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어떻게 해요? 뭉뚱그려도 막 파악한 거죠. 능은경한테 죄송한데 어떡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